개인형 이동장치 또는 퍼스널 모빌리티라고 불리는 이 장치에 대해 알아볼까요? 먼저 도로교통법을 살펴보면 최고 속도 25km/h 미만, 차체 중량 30kg을 넘지 않는 개인형 이동장치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제품인 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 전동 이륜 평행차가 이에 해당됩니다. 산업적 측면에서는 전기로 구동되는 1에서 2인 또는 소량의 화물을 운반할 수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뜻합니다. 이처럼 개인형 이동장치의 개념은 여러 가지로 정의되고 있는데 개인형 이동장치는 교통수단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개인형 이동장치는 똑똑하고 안전하게 이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에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종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크게 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 전동 이륜 평행차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전동 킥보드 이용자 수는 115만 명이나 되고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2022년에는 퍼스널 모빌리티 판매 대수가 20만 대까지 판매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공유 전동 킥보드 이용 현황을 보면 2018년에 150대였던 것이 2020년에는 250대가 증가한 3만 7천여 대에 달해 킥보드 이용이 66.5%로 압도적으로 많이 이용하고 있고 다음으로는 전동 이륜 평행차와 전동 외륜보드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주 이용 목적으로는 가까운 거리를 이동하는 용도로 많이 사용을 했고요. 레저, 운동, 출퇴근용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퍼스널 모빌리티를 이용하는 장소로는 도로의 장소, 자전거 도로, 인도, 차도 순으로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도로의 장소는 공원, 대학 캠퍼스, 아파트 단지 등을 말합니다. 이 통계에서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통계조사 당시인 2019년에는 도로교통법상 퍼스널 모빌리티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에 속해 차도로만 이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행하면 안 되는 장소에서 더 많이 이용합니다. 최근 3년간 개인형 이동수단 교통사고 현황을 보면 사망자 수는 2년 만에 3배로 증가를 했고요. 부상자 수와 사고 발생 건수가 매년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연령별 사고 현황을 보면요. 20대와 30대가 절반 이상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고 원인별 현황을 살펴보면요. 운행 중 사고가 64.2%로 가장 많이 발생을 했고요. 그 다음으로 기계의 고장이나 불량으로 발생을 하였습니다. 부상 부위를 살펴보면 머리와 얼굴이 가장 많이 다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6.3%가 나타났고요. 다음으로는 다리와 발, 팔이나 손 등이 다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안전모를 착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증상별로는 피부 및 피하 조직 손상이 가장 많았고요. 다음으로는 근육, 뼈 및 인대 손상이 그 다음을 차지합니다. 킥보드로 인도를 주행하면 범칙금 3만 원, 지정차로를 위반하면 범칙금 만원인데요. 현장에선 지키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얼마나 어려운지 제가 광화문에서 홍대까지 제가 이 헬멧을 쓰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동 킥보드는 자전거 도로나 차로의 끝에서만 운행할 수 있는데 출발 지점에는 자전거 도로가 있어 수월하게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몇백 미터도 못 가 멈춰섭니다. 여기서 타면 안 돼. 다시 자전거 도로로 옮겨서 타보겠습니다. 자전거 도로 위를 달려보지만 가다 보니 어느 순간 또 인도 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여기는 또 인도. 네. 여기부터는 자전거 도로가 없어요. 가장 끝 차선으로 가야 되는데 한번 가보겠습니다. 도로로 나가자마자 갓길 정차한 차들이 보입니다.
근데 저렇게 차가 앞에 갓길 정차되어 있으면 옆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갑자기 옆에 새로운 도로가 나타나 양옆 차들의 끼이기도, 옆에서 들어오는 차에 밀려나기도 합니다. 차! 버스! 결국 인도로 대피합니다. 잠시만요. 땀이 너무 많이 나요. 자전거 우선도로지만 끼어드는 차들이 갑자기 등장합니다. 광화문에서 중간 지점인 신촌까지만 약 50분이 걸렸습니다. 도로에서 좌회전을 해야 할 때는 더 막막합니다. 홍대로 가려면 저쪽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좌회전할 수 있는 도로가 없어서 아이고. 결국 횡단보도를 2번 건너서 갑니다. 공사 구간에도 어김없이 막힙니다. 자전거는 어디로 가야 돼요? 무슨 소리예요? 아니라서 모르겠네요. 이리로 나가요. 드디어 도착. 광화문에서 연남동까지 8km에 1시간 30분이 걸렸습니다. 너무 힘들다. 원래 자전거로 34분 정도가 걸려. 개인형 이동장치인 전동 킥보드 사고가 늘자 당국은 지난 5월 도로교통법을 개정했습니다. 운전 면허가 있어야 운행할 수 있고 안전모도 필수입니다. 이를 위반하면 20만 원 이하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법 개정 이후 운전자는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하지만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거나 2명이 타고 가는 모습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수영구 광안리 해수욕장 인도는 전동 킥보드 운행이 금지됐지만 인도 곳곳에 킥보드가 방치되어 있습니다. 군은 법 개정 이전엔 시민 통행 방해를 이유로 수거하고 업체에 과태료를 부과하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운행 금지를 알리는 계도요원만 배치하고 단속은 손을 놓은 상태입니다. 최근 서울의 일부 구청은 방치된 전동 킥보드를 견인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시는 신고 앱까지 만들어 운영업체의 자진 수거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부산시와 경찰은 전동 킥보드의 주차 허용 구역을 만드는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부산시에 따르면 지난달 부산의 대여 전동 킥보드 수는 6개 업체 3,800여 대. 지자체의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처분 건수는 집계조차 없습니다. 한편 경찰은 한 달간 계도를 거쳐 지난달 14일부터 20일까지 145건을 단속했는데 안전모 미착용이 101건으로 가장 많았고 안전수칙 잘 지키고 있으신가요? 안전장구 착용 좋아요. 신호준수 좋아요. 보행자 보호 좋아요. 인도주행 안 돼요. 동승자 탑승 안 돼요. 음주운전 안 돼요. 나에게도 안전, 남에게도 안전. 안전을 지키는 당신, 도로 위